예, 저는 그 우리 동학개미운동 때 그때는 제가 뭐 비관적인 말씀을 많이 들었었습니다. 근데 우리 주가가 지금 2,600까지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또 주가가 이렇게 저평가된 상태니까 제가 앞으로 저 6, 8월 달에는 상승 과정에서 조정이 올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뭐 주식을 저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제가 최근 뉴스를 보다 보니까 레고랜드 사태로 채권 금리가 요동쳤던 시기에 사실 비슷한 시기에 영국도 그 연기금의 레버리지 또 이슈로 영국 국채 길트라고 하죠. 이 금리가 급등한 사태가 벌어졌었는데 최근 길트의 그러니까 영국 국채의 금리를 보면 사실 작년에 위기 시절에 전고점을 일부 2년물 같은 경우는 돌파를 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고 10년물도 많이 올랐거든요. 비슷한 수준으로. 그러면 이제 경우에 따라서 이제 파운드와 환율에 대한 좀 이 방향성만 좀 확신이 든다면 이 영국 국채에 대한 뭔가 좀 저가 매수 기회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뭐 영국 국채 뭐 그 정도에서는 뭐 사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작년 위기 수준으로 이제. 예, 그렇습니다. 저는 달러 가치가 떨어지고 그러니까 작년에는 달러 가치만 올랐거든요. 근데 올해 뭐 블룸버그 컨센서스 보니까 올해, 내년, 내후년 계속 그 달러 가치만 떨어지고 다른 통화는 강세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통화하고 영국 파운드하고 누가 더 많이 오르느냐 여기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만은 뭐 영국 금리가 그렇게 올라간다면은 영국 국채는 좀 사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차라리 미국보다는 영국이 좀 나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또 안전자산 중에 하나인 또 요즘 사실 엔화가 또 이 많은 투자자분들이 또 일본 여행을 갈 겸 되게 엔화가 많이 싸졌기 때문에 이 엔화를 그래서 많이 좀 사시는 분들도 있고 아예 일본 주식을 아예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이게 뭐 엔화 가치가 유지가 좀 돼야지 사실 이런 투자가 의미가 있는 걸 텐데 교수님께서는 요즘 엔화로 달려가는 이 일학게임이라고 하죠. 이런 투자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단기적으로는 뭐 지금 저 엔달러율이 141엔까지 갔는데 뭐 저는 뭐 7, 8월 앞으로 2달만 본다면 엔화 가치가 더 떨어지라고 더 떨어질 수 있다. 예. 그런데 멀리 보면은 지금 뭐 국제 결제은행 같은 데서 실질 실환율을 가지고 각국의 환율의 적정 수준을 평가하는데 엔화 가치가 제일 저평가됐거든요. 그래서 엔화 가치가 저는 한 2달 정도는 좀 덜 떨어질 수 있는데 장기적으로는 오른다. 그래서 엔화에 투자하는 거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주식 측면에서 보면은 미국 주식 사는 것보다 일본 주식 사는 게 앞으로 5년 정도는 더 나을 것 같고요. 최근에 그 일본 주가가 뭐 선진국에서 제일 많이 올랐는데 제가 일본 경제를 이렇게 살펴보니까 GDP 디플레이터가 최근에 계속 조금씩 오르고 있고요. 그동안 참 세계에서 없는 일인데 일본의 명목 GDP가 계속 정체된 상태였거든요. 근데 최근에 명목 GDP가 물가 때문에 오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보면은 일본 니케이 220, 일본 대표적인 주가지 있습니다만 명목 GDP하고 방향이 거의 같거든요. 그래서 일본이 그 디플레 탈피하면서 저는 일본 주가는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진국에서 비중을 조절한다면은 저는 미국 비중 좀 줄이고 장기적으로는 엔화도 강세, 일본 주가도 미국 주가보다는 더 오를 것이다. 미국보다는 일본 주식을 더 투자하시는 게 좋다는 생각을 합니다. 일본 주식이라고 하니까 사실 뭐 좀 더 모르시는 분들은 업종마다 좀 대표주들을 몇 개를 떠올리시기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뭐 사실 이 경우에 따라서 일본 주식도 종류가 많지 않습니까? 전통적으로 제조업 강국이기도 하고 뭐 사실 뭐 도쿄 일렉트론 같은 반도체 주식이 최근 많이 또 각광을 받고 있기도 한 반면 워런 버핏 같은 투자자는 오히려 일본의 종합상사 이런 이제 주요 상사 주식에 또 투자하는 모습도 있고 아니면 경우에 따라서는 뭐 어떤 분 같은 경우는 일본 리츠에 그냥 투자하시는 분들도 있다 보니까 뭐 일본 주식으로 한정을 한다면 그 섹터로 좀 더 파고들면 교수님께서는 또 어떤 섹터가 좀 매력적으로 보이시나요? 저 섹터는 제대로 공부 못했습니다만은 어떤 저 일본 주가 지수를 기반으로 ETF 사셔도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가 소니나 최근에 토요타 자동차 이런 게 주가 보니까 많이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일본의 산업들이 과거와 달리 부활하는 과정이 아닌가. 그리고 이 역사를 보면요. 일본이 그 80년대 중반에 미국 GDP의 70%를 넘고 일본이 워낙 커지니까 이제 미국이 일본을 때리기 시작하거든요. 85년 플라자를 통해 가지고 엔강철 유도했고요. 그 다음에 85년, 86년 이 무렵에 그 미일 반도체 협정을 통해 가지고 일본의 반도체 산업을 완전히 망가뜨렸지 않습니까?
예, 그때 저는 일본 사람들이 왜 이런 협정을 맺었을까? 그 협정 내용 보니까요. 일본에서 미국산 반도체를 20% 사용해야 된다. 예, 그런 게 어떻게 성립할까? 근데 일본 사람들 그걸 받아들였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일본 반도체가 망가지죠. 그때 일본 D램 반도체 시장 점유율이요. 세계에서 80%였어요. 지금 우리가 한 73%거든요. 예, 그 뒤로 일본 경제가 망가지고 일본 반도체 산업이 망가지면서 상대적으로 우리나라가 제일 큰 수혜를 받았었는데요. 예, 그런데 최근에 중국 때문에 미국이 일본을 많이 키워주고 있는 느낌이 들어요. 엔화가 140엔 갔는데도 미국이 아무 말도 없죠. 예, 그 다음에 작년 11월에 라피더스라는 일본 뭐 소니, 도요타 뭐 이런 큰 회사들이 반도체 회사를 만들었거든요. 2027년부터 생산한다는데 또 미국이 그걸 적극적으로 지원해주고 있거든요. 예, 그런 것 보니까 일본 경제가 지난 상당히 오랫동안 그 디플레에서 서서히 그 탈피하고 있는 조짐들이 나타나고 있다. 네. 이런 의미에서 뭐 일본 주식 제가 뭐 섹터별로는 참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떻든 일본 주가 지수 사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실 반도체라는 게 또 삼성과 하이닉스가 또 미국 정부로부터 마이크론의 빈자리를 채우지 말라 또 이런 압박을 받고 있는 게 현실이기 때문에 아 진짜 이 한국도 정부 차원에서 대응을 잘 해야겠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또 종합적으로 한번 짧게 저희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저는 그 우리 동학개미운동 때 그때는 제가 뭐 비관적인 말씀을 많이 드렸었습니다. 제가 그때 비관적인 말씀을 드린 거는 예, 제가 우리 적정 코스피 수준을 명목 GDP, 유동성, 그다음에 일평균 수출 이런 거 가지고 평가하는데요. 예, 그때는 20-30% 가대평가됐어요. 근데 우리 주가가 지금 2,600까지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명목 GDP에 비해서는 10%, 그다음에 유동성에 비해서 10% 이상 가소평가됐고요. 이런 모든 경제 지표에서 가소평가됐습니다. 이럴 때 오히려 우리가 주식시장에 더 관심을 가져야 된다. 예, 그리고 요새 제가 금융민주주의라는 단어를 좀 많이 쓰고 있는데요. 그건 제가 만든 단어가 아니라 로버트 실러 에일대 교수가 만든 단어예요. 금융민주주의라는 것은 그분 이야기 따르면은 금융으로 우리 국민 모두가 부자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예, 그런데 저는 그 주가가 이렇게 저평가된 상태니까 제가 앞으로 6, 8월 달에는 상승 과정에서 뭐 조정이 올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뭐 주식을 저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회에 우리가 오히려 더 주식시장에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이 로버트 실러 교수가 말하는 것처럼 금융민주주의가 이 한국에서도 이제 이명 교수님 통해서 뭐 이루어지길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자이언트TV 양수 기자였고요. 다음에도 김영 교수님의 냉철한 거시경제 분석과 또 주식시장에 대한 전망 여쭤보는 자리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자이언트TV 양수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맞습니다.